6월 둘째 주 각 팀별 경기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잘했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10개 팀 모두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 가장 먼저 지난주에 가장 잘했던 LG 트윈스 먼저 한번 봐볼게요. LG는 랜더스에게 잠실 트라우마를 만들어주고 수입을 가져왔죠. 그리고 롯데를 상대로는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지난주 딱 1패만을 기록했는데, 선발 로테이션은 임찬규, 웰스, 김윤식, 토러스트, 김진수, 임찬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았고, 김윤식이 이번에도 무너지면서 불펜 데이가 두 번이나 만들어졌는데, 김윤식 강판 이후에 똑같이 장현식이 나와서 무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김윤식 선수하고 장현식 선수하고 똑같이 48구를 던졌거든요. 김윤식 선수는 2.1이닝을, 장현식 선수는 4.2이닝을 던져주면서 지난 NC전과 똑같이 장현식 선수가 활약을 해줬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정용 선수랑 장현식 선수가 이제 1+1으로 등판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임창규 선수도 두 경기 나와서 12이닝 2실점 정말 잘 던져줬죠. 뭔가 아쉬웠던 지난주 LG 선발 투수진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임창규 선수가 해줬고요. 임창규를 제외한 선발진이 만족스럽지 못하면서 불펜에서 고생을 했는데, 선발이 이런 성적을 기록했는데 5승 1패라는 건 불펜과 타선의 활약이 컸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김진성, 우강훈, 김영우, 함덕주 이 선수들과 지난주 첫 선을 보인 약셀 리오스도 두 경기에 나와서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맞고 최고 구속 161km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투수들이 고생하면서 막판에 흔들리는 순간에 손주영 선수가 조기 등판으로 다 막아줬거든요. 멀티이닝이 가능한 손주영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투수 교체도 한 박자 빠르게 할 수 있었고, 손주영 선수는 3경기 나와서 4이닝 무실점, 세이브도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타자들을 보면 홍창기, 박혜민, 오스틴 쭈루룩 이어지는 1, 2, 3번 이 선수들이 거의 공포 수준이에요. 홍창기가 6득점, 박혜민 선수가 7득점, 오스틴 선수가 13타점. 그러니까 이 둘이 출루를 하면 오스틴 선수가 홈으로 불러왔다는 건데, 여기에 또 송찬희 선수가 홈런 포함 13타수 6안타 7타점을 기록했고요. 목요일에는 안타 4개를 쳤는데 그 4개가 모두 2루타예요. 그래서 4안타 5타점으로 활약을 하고 부상을 당하니까 그 뒤에 또 나온 문정민 선수가 또 잘해줬습니다. 이 타자들은 뭐 자주 얘기를 하는, 대부분 다 아시는 잘하는 타자들이고, 저는 신민재 선수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신민재 선수가 작년하고 다르게 부진한 모습인데 지난주는 또 18타수 6안타로 9번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신민재 선수의 뭐 진정한 가치는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민재 선수는 단순히 2할 3푼의 타자가 아니라 수비와 주루에서의 센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진가가 있는데, 특히 일요일 경기에 노아웃 만루, 임창규 선수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서 유격수 방면에 병살타구가 나왔는데, 유격수 방면에 병살타구에서 신민재 선수가 2루에서 포스아웃을 하고 1루에 던지려면 영모션이면서 또 타자 주자가 황성빈 선수이기 때문에 3루로 공을 던지면서 손정빈 선수가 태그아웃이 되거든요. 이런 순간적인 판단, 1점을 주더라도 이 다음 상황이 2사 1루로 상황을 바꿨죠. 또 일요일 경기에서 문보경 선수가 이제 런다운 상황에서 2루로 백업을 가다가 순간적으로 3루가 비었는데 가장 먼저 눈치채고 3루로 빠르게 백업을 가는 선수도 신민재 선수고, 그러면서 추가 진루도 막아줬고, 그러니까 시즌 초부터 타격이 좀 부진하긴 한데 저는 신민재 선수가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신민재 선수는 그 2할 3푼 이상의 가치가 엄청 많은 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둘째 주 LG의 투수 MVP는 손주영 선수, 타자 MVP는 오스틴 선수를 주고 싶은데, 투수 쪽은 임창규 선수랑 고민을 했어요. 임창규 선수가 두 게임을 나왔고 두 게임 모두 잘 던졌으니까 고민을 했는데, LG가 불펜데이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이기는 경기를 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손주영 선수가 마무리로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난주에는 두 경기나 멀티이닝을 소화했고 무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 MVP는 손주영 선수에게 주고 싶고, 타자는 고민이 많았는데 송찬희 선수는 부상으로 좀 뒤에 결장이 있어서 아쉽지만 제외를 했고, 홍창기, 박혜민 선수도 엄청 잘해줬지만 역시 11안타를 치고 13타점을 기록한 오스틴 선수를 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도 오스틴 선수에게 MVP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엔 LG 타자 중에서 오스틴 선수가 가장 뛰어났다. 자, 그리고 다음은 KT를 볼게요. KT는 지난주 4승 1패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죠. 지난주에는 선발 로테이션이 고영표, 사우어, 스기모토, 배재성, 오원석, 그리고 우천 취소가 됐습니다. 이 로테이션에서 보시면 모두 5이닝 이상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원래 선발이 아닌 스기모토 선수까지 5이닝을 던져주면서 안정적으로 선발이 돌아갔어요. 특히 이제 고영표 선수가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는데 전 보면서 체인지업은 원래 좋은데 이 커브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날 경기에서 그 ABS 존에 걸치는 공들이 진짜 예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영표 선수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사우어 선수는 피안타 단 하나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고 근데 몸에 맞는 공 2개, 그러니까 볼넷 3개 이렇게 사사구가 총 5개가 있어요. 이게 좀 사우어 선수의 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우어 선수의 경기를 보다 보면 갑자기 0점이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이제 스기모토, 배재성, 오원석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5이닝 이상을 던져주면서 KT 선발 로테이션은 문제없이 돌아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불펜을 보면 불펜에는 뭐 늘 나오는 투수죠. 손동현, 한승혁, 전용주, 김민수, 박영현 이 선수들이 주로 불펜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또 최근에 올라온 한승주 선수가 부진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2군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한승혁 선수가 지난 주말에 1이닝 동안 7점을 주면서 다음날도 2군으로 갔죠. 그럼 이제 이번 주에는 결국 필승조는 손동현, 전용주, 박영현 다시 이 3명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왔고 선발이나 타자 쪽은 문제가 없지만 불펜에서 이제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타자들은 최원준, 김현수, 김민혁, 힐리어드, 허경민, 김상수 이렇게 1번에서 6번을 계속 잘 쳐주다가 최근에 이제 허경민, 김상수 이 두 선수가 약간 주춤하니까 9번에서 꾸준히 잘해주고 있던 권동진 선수랑 내야 유태일 자원인 류현인 선수도 좋은 타격을 보여줬어요. 지난주는 김민혁과 힐리어드가 비교적 조금 조용했는데 기존 테이블 세터와 앞에서 말한 두 선수까지 활약을 하면서 팀 타격은 여전히 뜨겁죠. 그래서 KT의 MVP는 투수는 박영현 선수, 타자는 권동진 선수를 지난주 MVP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원준, 김현수 이 두 선수 모두 잘했지만 하위 타선에서 꾸준하게 좋은 타격감을 보여준 권동진 선수와 지난주 5게임에서 4경기에 나와서 1승과 3세이브를 올리면서 모두 무실점으로 막은 박영현 선수를 MVP로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두산 베어스는 지난주 모두 위닝 시리즈로 5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5위에서 기아를 반게임 차이였나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을 먼저 보시면 곽빈, 잭로그, 타카다, 최민석, 벤자민 그리고 다시 곽빈이 나왔죠. 곽빈 선수는 2경기 나와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고 타카다 선수가 KBO 데뷔를 했는데 메이닝 볼넷은 나왔는데 우타자 몸쪽 그 낮게 들어가는 슬라이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등판에는 좀 이 코스를 적극적으로 좀 던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최민석 선수는 이번에도 높은 존 투심에다가 또 이번 등판에는 스위퍼도 되게 엄청 위협적이었어요. 그래서 투심에 이제 스위퍼까지 원래는 슬라이더였나 그랬을 건데 스위퍼도 잘 던져주면서 정말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벤자민 선수도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고 용병 투수들이 다 제 몫을 했고 이제 국내 선발 2명까지 매우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선발 로테이션은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갔어요. 선발도 제 몫을 해줬는데 불펜의 활약도 좋았죠. 드디어 이제 김태균 선수가 복귀를 했고 이용찬 선수가 계속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준호 선수마저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김동주 선수가 그 자리에서 잘 던져주고 있고 원래 잘하고 있던 박치국, 이영하의 저번부터 얘기했던 8회 던져줄 투수 그러니까 박치국 선수 뒤에 이영하 선수 앞에 던져줄 투수 김태경과 이용찬 선수가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병현 선수가 좀 좌타 스페셜로 나왔을 때 잠깐 나오니까 조금 더 임팩트 있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타자들을 보면 지난주 두산 타자들은 골고루 다 잘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필요했던 젊은 내야수들의 활약이 좋았는데 오명진 선수가 13타수 6안타, 이유찬 선수가 14타수 6안타, 기복은 좀 있었지만 안재석 선수가 18타수 6안타, 박찬호 선수가 21타수 8안타를 기록했는데 특히 이제 박찬호 선수는 저번 광주를 처음 왔을 때 챔필에서 기록이 좋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챔필에서 기아를 상대로 13타수 8안타를 기록하면서 저번 챔필에서의 부진을 완전 반전시켰습니다. 젊은 내야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중심 타선에서는 양의지 선수가 19타수 7안타 9타점 홈런 4개를 기록하면서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꾸준히 잘해주던 정수빈 선수가 9회에 다이빙 캐치를 하는 도중에 손가락을 다쳐서 이제 엑스레이랑 CT를 찍고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조수행 선수도 나올 때마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골절이나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빠지는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6월 둘째 주 두산 MVP는 투수는 이용찬 선수, 타자는 양의지 선수를 뽑았는데
이용찬 선수는 그 전주부터 올라와서 포크볼 마스터답게 중요한 순간에 상대 타자들을 막아주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3경기 나왔습니다. 3경기에서 3.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곽빈이 선발로 2경기를 나와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을 했지만 박치국 선수 혼자 버거웠던 역할을 이용찬 선수가 나눠주면서 불펜 안정화에 큰 몫을 해줬기 때문에 이용찬 선수를 뽑았습니다. 근데 뭐 이제 타자 쪽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성적 보시면은 양의지 선수를 뽑았고요. 자, 다음은 키움을 한번 볼게요. 키움은 이제 NC를 상대로 아쉽게 1승 2패를 했지만 하나를 상대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투수진과 수비가 되게 잘해줬는데 선발 로테이션은 로젠버그, 하영민, 박준현, 안우진, 알칸타라, 로젠버그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았고 알칸타라 선수는 말할 필요도 없고 안우진 선수도 잘 던져줬어요. 근데 박준현 선수가 이제 사사구 6개가 살짝 좀 아쉬웠고 하영민 선수는 NC 타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공을 때려서 안타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피안타 10개를 맞았지만 2실점, 1자책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역시 하영민 선수는 좋은 선발 투수다. 그리고 이제 불펜의 활약이 좋았는데 박지성, 원종현, 유토, 박정훈, 조영건, 김서준, 김성진 이 투수들이 모두 잘 던져줬고 특히 이제 박정훈 선수랑 박지성, 김서준 선수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키움 야구를 볼 때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박정훈 선수는 투심 하나만 가지고 이제 1이닝을 던질 수 있는 투수인데 존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게 엄청 위력적이고 볼끝이 더러운 투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지성 선수는 07년생에 신인답지 않게 변화구를 되게 컨트롤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와인드업 후에 이 팔스윙, 그러니까 이제 테이크백이 엄청 짧아요. 그래서 폼을 보는 재미도 있고 정말 어린 선수지만 박지성 선수는 차근차근 선발 수업을 배워도 좋을 것 같아요. 타자는 여전히 이제 베테랑들의 의존도가 좀 심한데 그나마 주말 시리즈에서는 원성준 선수가 콜업이 된 후에 좀 결정적인 상황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건희 선수는 이제 좀 약간 소년가장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김건희 선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상황에 좋은 역할을 해줬고 히우라, 최주환 선수도 번갈아 가면서 좋은 활약을 해줬죠. 타선이 활발하게 터진 게 아닌데 승리를 이어갈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수비에 있다고 봐요. 주말 시리즈는 특히 이제 실책이 아예 없었거든요, 키움은. 이제 야수들의 실책이 제로인 점과 투수진들의 좋은 활약으로 지난주에 4승 2패로 잘 마무리하면서 9위로 올라갔습니다. 꼴찌 탈출을 했죠. MVP는 박지성 선수를 한번 주고 싶어요. 박정훈 선수랑 고민을 하다가 선발이 5이닝 정도 던져주면 그 뒤에 나와서 2경기 나와서 이제 4이닝 무실점 피안타 딱 하나 맞았거든요. 이렇게 잘 막은 박지성 선수에게 투수 MVP를 타자는 베테랑 그리고 리드오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서건창 선수에게 타자 MVP를 주고 싶어요. 다음은 삼성 라이온즈 한번 봐볼게요. 삼성은 KT를 만나서 좋지 않았던 흐름을 랜더스를 만나서 2번 연속 역전승을 만들면서 마무리는 잘했어요. 선발 로테이션은 최원태, 원태인, 오러클린, 장찬희, 후라도, 양창섭 이 로테이션으로 돌았고 오러클린을 빼고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조금씩 남았는데 오러클린 선수는 오히려 좌타에게 조금 더 약한 모습이라서 이 좌타자가 많은 KT 상대로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피안타 하나 맞고 매우 잘 던졌죠. 최원준 선수 상대로 많은 투구수 없이 세 타석을 만나서 모두 범타로 잡으면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장찬희 선수도 피홈런 2개로 사실점을 했는데 슬라이더나 포크볼 이런 변화구는 여전히 좋았고 후라도 선수는 3회에 이제 5점을 줬는데 위기에서 투심과 커터 패스트볼이 가운데로 이렇게 조금씩 계속 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5점을 줬지만 6회까지 잘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닝은 선발답게 던졌지만 실점이 조금씩 많았다. 불펜을 보시면 제가 매일 삼성 경기를 볼 때마다 뭔가 좀 다음날 경기가 걱정되고 이게 잘 돌아가는 건가 싶은데 이렇게 한 주로 보면 괜찮게 돌아갔구나 느껴져요. 지난주는 원래 그렇듯 좌승민, 왼손 이승민 선수, 좌승민과 배찬승, 김재훈 선수의 활약이 좋았고 한 경기 나왔지만 최지강 선수도 잘 던져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희 선수가 조금 더 돌아와서 안정감을 찾아준다면 불펜 운용이 당연히 한결 좀 편하겠죠. 타선은 주중과 주말에서의 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KT전까지는 좀 전체적으로 타격 사이클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한 목요일 기준으로 타선을 이제 조금 바꿔주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승규 선수가 이제 중심 타선에 기용이 된 결과가 좋았고 전병우 선수도 6번에서 잘해주면서 이 두 우타자의 활약이 특히 이제 주말 시리즈에 좋았죠. 디아즈 선수는 마지막 일요일 경기에서 KBO 개인 첫 말로 홈런이 터졌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 김상준 선수도 있지만 그 위에 이제 김도환 선수가 또 이제 잘해주면서 최영우 선수도 좀 꿈틀꿈틀하고 김지찬 선수와 김성윤 선수 이 리드오프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타자들이 이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의 6월 둘째 주 MVP는 투수는 배찬승 선수, 타자는 디아즈 선수를 주고 싶은데 배찬승 선수는 3경기에 나와서 1이닝을 깔끔하게 무실점으로 모두 막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활약을 했고 디아즈 선수는 특히 일요일에 4안타에 5타점, 역전 말홈런까지 포함해서 4안타에 5타점을 기록하면서 주말 시리즈를 위닝으로 장식하는 활약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아 타이거즈 한번 봐볼게요. 기아는 하나랑 두산을 만나서 모두 이제 루징 시리즈로 한 주를 마무리했죠. 선발 로테이션은 황동화, 시라카와, 올러, 양현종, 네일, 김태형인데 선발 투수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시라카와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5이닝을 던져줬는데 시라카와 선수는 피칭을 보니까 이날 1회에만 40구 넘게 던지면서 이닝을 아무래도 길게 가져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한화의 오재원 선수에게만 2번 만났는데 다 29를 넘게 던졌고 공이 안 좋다기보다는 볼 배합이 조금씩 아쉬웠는데 이 문현민 선수한테 같은 코스에 커브를 2번 연속 던져서 홈런을 맞은 점, 허인서 선수한테 변화구가 아닌 포심으로만 계속 던져서 안타를 맞은 점, 이런 볼 배합이 조금 아쉬웠고 화요일에 황동화 선수는 이제 긍정적인 쪽을 보면 화요일에 황동화 선수가 나와서 변화구 회전과 변화구의 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점이 나온 3회를 제외하면 한화의 그런 초중반 공격을 아예 삭제해버렸고 이 경기 이후로 휴식 차원으로 말소가 되면서 한 턴 쉬고 올 예정입니다. 금요일에 양현종 선수도 피홈런과 김규성의 실책성 플레이가 조금 아쉬웠지만 잘 던져줬고 네일 선수는 저번 주부터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경기 내용은 이날 토요일 날이 저번 피칭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불펜을 보시면 조상우 선수가 역시 좋은 활약을 하고 성영탁 선수도 마무리해서 이겼던 2경기에 모두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확실히 조상우 선수는 작년보다 슬라이더 각도가 좋아졌고 정혜영, 곽도규, 최지민, 김범수, 한재승 이런 선수들이 상황에 맞게 등판을 했죠. 기아는 이제 나올 수 있는 투수가 워낙 많은데 여기에 이제 전상현, 이태양까지 조만간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아의 타선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타선이었죠. 6경기에서 총 득점이 15점입니다. 이거를 6경기 평균으로 따지면 2.5점이에요. 그 정도로 공격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도영 선수가 이제 3런이 나왔던 화요일을 제외하면 5점 이상 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 아데를린 선수가 계약이 끝나서 나갔죠. 결국 이제 카스트로 선수랑 이제 함께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13일부터 잔류군에서 합류해서 몸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돌아오면 2번과 이제 1루수, 아마 이제 외야보다는 1루에서 뛰지 않을까 싶어요. 기아에서 가장 목마른 타순과 포지션을 해결을 해줘야 되고 카스트로 선수가 복귀하기 전에 가장 많은 기회를 받을 선수가 바로 이제 변우혁 선수, 그리고 증명해야 되는 선수도 변우혁 선수죠. 주중 시리즈에서 타격감은 엄청 좋았는데 아웃된 타구가 많았고 일요일 경기는 무안타로 끝냈는데 이제 이번 주가 변우혁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냐에 따라 기아 타선의 성적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변우혁 선수가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황대인 선수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우혁 선수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현 선수가 계속 부진하면서 리드오프 주임에 대한 고민도 다시 생겼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이번에서 김호령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김민규 선수도 나올 때마다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기아 타선이 주말 시리즈 들어오면서 확 식은 타격감을 다음 주에 최대한 빠르게 다시 끌어올리는 게 가장 큰 1순위이고 당장은 1, 2번을 김민규, 김호령 이 두 선수로 그리고 박지현 선수를 다시 9번으로 하는 게 일단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둘째 주 기아의 MVP는 투수는 성영탁 선수, 타자는 김호령 선수인데 조상우 선수가 이제 안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막아주고 곽도규 선수도 잘 던져주는데 이기는 경기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막아준 성영탁 선수에게 MVP를, 그리고 타자 중에서는 김호령 선수가 지난주에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했는데 특히 기아의 고민인 2번 타순에서 그리고 본인이 약한 2번 타순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김호령 선수에게 MVP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롯데를 볼 텐데 롯데는 주간 2승 4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11호 꼴찌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균환 선수, 김진욱, 박세웅, 로드리게스, 이민석, 비슬리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았고 저번 주와 동일한 선발 투수들이 나왔죠. 대부분 본인 몫을 해줬어요. 특히 로드리게스 선수는 이날 컨디션이 LG전에서 거의 컨디션 12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구에 힘이나 스위퍼, 커브 같은 위닝샷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주말에 나온 일요일에 나온 비슬리 선수도 잘 던져줬습니다. 비슬리 선수는 아마 다른 팀 갔으면은 2, 3승은 더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국내 선발진이 약간 삐끗했는데 이민석 선수 얘기를 한번 하고 가자면 국내에 이런 정통 우한 투수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확실히 좀 보는 재미도 있고 앞으로 매우 기대돼요. LG 상대로 5실점을 했는데 또 3회부터 6회까지는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잘 던져줬고 좀 나이대에 비해 되게 침착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불펜을 보면 김원중 선수가 잘 던지다가 일요일에 무너졌고 현동훈 선수도
요즘 좋지 못해요. 특히 금요일에는 박정민, 현도훈, 김원중 이 필승조가 모두 흔들렸는데 근데 이날은 이 선수들이 못했다기보다는 LG 타자들 집중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콜업된 김광현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문제 중에 이제 야수들을 보자면 화요일에 두산전에서 아주 충격적인 실책이 나왔죠. 김민석 선수가 땅볼로 홈까지 들어오는 이제 대형 사고가 나왔는데 그 전 주말에 이어서 좀 이게 뭔지 싶어요. 수요일에도 이겼지만 실책 3개가 나왔고요. 최근에 컨디션 좋은 황성빈 선수랑 원래 잘하던 레이에스 선수를 제외하고 번갈아 가면서 뭐 고승민, 전민재, 장두성 이런 선수들이 해주긴 하는데 또 이게 또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롯데는 개개인의 성적보다 좀 팀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팀 전형적인 특징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실책으로 자멸하는 거고 또 두 번째가 팀이 점수를 주고 또 쫓아가다가 역전은 못하고 필승조는 또 필승조대로 다 쓰고 결국 져요. 그러니까 팀으로서도 지치고 그러니까 팀 흐름도 좋지 않고 선수들도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지치겠죠. 이런 특징들이 보이고 롯데는 지금이라도 좀 큰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감독을 교체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그 팀의 좀 장기적인 목표를 다시 만들어서 올해라도 좀 그 방향에 맞게 수정해서 한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단 프런트, 팀, 선수들 모두 좀 방향이 다른 오합지졸 느낌? 타자들이랑 투수들을 보면 시비를 할 능력이 아니거든요. 개개인의 선수들은 다 좋은데 이게 팀으로 모이니까 성적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좀 프런트에서 방향을 좀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MVP는 뽑아야 되니까 보시면은 LG 상대로는 좋은 투구를 보여준 컨디션 12시였던 로드리게스 선수, 타자 쪽에서는 25타수, 14만타, 6타점을 기록한 레이에스 선수를 주고 싶고요. 황성민 선수도 1번에서 활약이 좋았지만 레이에스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죠. 자, 다음은 랜더스를 한번 볼 텐데 랜더스는 그 전주는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안 좋은 기억 있는 잠실 LG전에서 아니나 다를까 수입을 당하면서 최악의 흐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주말 시리즈는 타격이 터지면서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2번이나 또 역전을 허용했죠. 그러면서 지난주 승리는 단 1승밖에 없습니다. 체감상 삼성한테는 거의 이제 수입 같아요. 자, 선발 로테이션은 김민준, 최민준, 김건우, 타케다, 베니지아노, 해치 이렇게 돌았는데 많은 기대를 받았던 김민준 선수가 데뷔 첫 등판을 해서 1군의 벽을 체험을 했죠. 그래도 이제 뭐 씩씩하게 잘 던져줬고 LG가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좋은 경험을 했고 다음에 또 빨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게임은 최민준 선수가 또 나와서 최민준 선수는 근데 이닝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이닝, 4이닝을 던지더라도 최소 실점으로 던져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김건우 선수마저 무너지면서 수입을 내줬어요. 근데 이제 또 김건우 선수는 풀타임 선발이 1년 차거든요. 이제 또 구단 국내 에이스의 역할을 갑자기 이제 김건우 선수가 해줘야 된다는 게 참 이게 SSG의 현실이지 않나. 그래서 김건우 선수는 그냥 부진을 빨리 털어주길 바랄 뿐이고 이제 수입을 당하고 타케다가 선발 등판을 했는데 이날 보시면 그 올 시즌 평균 구속보다 한 2kg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피안타는 좀 많이 허용을 했는데 볼넷은 딱 1개. 그러면서 좀 시즌이 지날수록 이제 확실히 구속은 오르는 것 같아요. 베니도 잘 던졌죠. 스위퍼와 이제 체인지업으로 삼성의 우타자들을 잘 막았는데 주자를 남겨놓고 문승원 선수가 홈런을 맞으면서 사실점이 됐지만 내용은 베니지아노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치 선수가 KBO 데뷔를 했습니다. 던질 수 있는 구종이 되게 많아요. 이날도 보면 포심, 투심, 커터, 스위퍼, 슬라이더 이렇게 되게 다양한 구종을 던지면서 3회까지는 완벽했는데 그 삼성의 무라카미 코치가 팀 미팅을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공격에 바로 공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습관, 그러니까 쿠세를 무라카미 코치가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확률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쨌든 개선할 점이 생긴 거죠, 이건. 그래서 어쨌든 해치 선수의 데뷔전까지 받고 SSG 선발에서 뭐 퀄리티 스타트는 됐고 5이닝을 던져준 건 그냥 베니지아노 뿐입니다. 지난주 이제 랜더스의 가장 큰 화두는 불펜이었죠. 특히 이제 주말 시리즈에서 첫 경기는 이로운, 문승원, 노경은, 김민, 조병현 이 선수들이 다 나와서 무실점을 기록했는데 마지막에 또 조병현 선수는 불안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문승원 선수랑 김민 선수가 무너지고 일요일 경기는 이로운 선수랑 노경은 선수가 무너지면서 불펜이 그냥 이 주말 시리즈에 다 붕괴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만 말로 홈런 2개를 맞으면서 그나마 있던 랜더스의 강점이 무너졌죠. 그래서 다음 주에 멘탈적으로 좀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타선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정준재, 에레디아, 김성욱 선수는 뭐 임창규 선수 상대로 워낙 강세였고
그래서 그 흐름으로 잘해줬고 최정, 안상현, 최지훈 이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김지한 선수는 지난주에 안타 1개만을 기록하면서 이미 이제 김지한 선수의 영입은 대실패로 봐도 되죠. 에르디아 선수가 이제 또 에버리지가 작년보다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또 최정 선수가 없으면 중심 타선이 답답해요. 그나마 이제 에르디아 선수는 몰아치거나 아니면 중요한 상황에 잘해주거나 이런 모습이라도 있는데 만약 여기에 한유섬 선수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한유섬 선수가 달라진 게 없어요. 리드오프부터 박성환, 정준재, 최정 이 선수가 출루를 해서 만루가 됐다고 해도 뒤에 김재환, 에레디아, 한유섬, 최지훈 다음 타순이 이렇다면 여기서 몇 점을 뽑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SSG 랜더스라는 구단은 최정과 김광현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구나. 그렇다고 또 고명준 선수가 돌아온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또 해결이 될까?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MVP는 뽑아야 되니까 뽑자면 투수에서는 저는 이건욱 선수, 타자에서는 에레기아 선수를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욱 선수는 이제 좀 더 타이트한 상황에 나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4경기 등판에서 4이닝 무실점, 피안타가 하나도 없습니다. 1이닝씩 다 막아줬고 에레디아 선수는 21타수 8안타 4타점 2홈런으로 좀 터지는 경기에서 몰아치는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NC인데 NC는 키움과의 위닝, KT와의 2경기를 모두 패배하면서 2승 3패로 마무리했는데 선발은 김태경, 구창모, 라일리, 테일러, 토답 이렇게 나왔고 해줘야 될 국내 에이스와 용병이 호투하면서 선발은 제 몫을 했어요. 라일리는 경기 초반에 주무기인 커브, 너클 커브를 위닝샷으로 던지다가 두세 번 타석을 돌면서 좌타자에게는 포크볼, 우타자는 이제 슬라이더를 섞어서 키움 타자들을 잘 잡아냈죠. 라일리 선수가 어쨌든 복귀하고 꾸준히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ABS 존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다. 그 테일러도 변형 패스트볼과 스위퍼 체인지업으로 KT 타선을 상대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까지 달성을 했지만 아쉽게 팀은 졌습니다. 불펜은 키움전부터 보면 류진욱 선수가 마무리로 올라가서 흔들리면서 이제 전역한 송명기 선수가 바로 나왔죠. 송명기 선수도 연속 볼넷으로 배재환 선수가 또 등판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배재환 선수도 그 전에 흐름이 좋지 않았고 전삼인 선수도 등판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호준 감독은 그냥 너밖에 없다 하고 배재환 선수를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유진욱 선수로 계속 가도 왜 저렇게 흔들리는데 안 바꾸냐고 욕을 먹고 배재환 선수를 먼저 올려도 만약에 출루를 허용한다면 똑같이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송명기 선수가 전역하자마자 이제 타이트한 상황에 올라왔지만 송명기 선수가 아니면 나올 투수가 없다는 게 크죠. 근데 또 이제 배재환 선수가 엄청난 반전으로 그 전에 좋지 않았는데 무사만루에서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잡으면서 경기는 마무리가 됐고 이호준 감독이 그냥 욕을 먹기보다는 NC 투수들이 좀 럭비공 마냥 좀 기복이 엄청 심한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김태훈 선수랑 최성령 선수가 콜업이 되고 잘 던져줬지만 너무 이제 젊은 선수들이라 불펜 일관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타선에서는 김주원, 권희동, 박민우, 박건우, 이우성 이 선수들이 여전히 활약을 해줬고 특히 이제 권희동 선수가 지난주 활약이 좋았습니다. 이우성 선수 대신 권희동 선수가 2번 배치로 전진 배치가 됐는데 이게 또 이제 성공을 했고요. 주말 시리즈에서는 서우철 선수가 또 타격감이 괜찮았는데 수비 쪽에서는 또 아쉬웠어요. 최정원 선수도 선발이나 교체로 나오면 좋은 활약을 해줬고 그러니까 NC는 확실히 나가면 뛰는 야구랑 과감한 뭐 히트앤런 같은 작전으로 좀 시너지가 좋은 편인데 이게 좀 득점에 대한 기복도 있고 박민우 선수와 박건우 선수는 좋은데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데이비슨 선수를 좀 과감하게 교체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데이비슨보다 조금 더 파괴력 있는 타자만 뭐 구하는 게 문제지만 그래도 좀 김주원, 권희동, 박민우, 박건우, 이우성 이 선수들이 출루를 워낙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박건우 선수 앞에서 주자를 좀 높은 확률로 불러들일 수 있는 용병이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VP는 투수는 테일러, 타자는 김주원인데 테일러 선수는 KT 이제 강타자들을 상대로 개인 최다 이닝인 7.2이닝을 던지면서 피안타는 5개만 맞고 2실점을 했지만 볼넷이 또 없었습니다. 김주원 선수는 지난주에 홈런 2개로 8개 안타, 4타점, 2홈런 리드오프 자리에서 꾸준하게 잘해줬죠. 자, 그 다음은 한화를 볼 텐데 선발진들의 호투로 기아전에서 위닝을 가져갔지만 키움을 상대로는 좀 수입을 당했어요. 선발은 모두 제 몫을 했는데 타선이 결국에는 점수를 내주지 못하면서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갔고 그 불펜이 타이트한 상황을 버티지 못하면서 수입을 내줬죠. 선발을 보면 왕인청 선수가 시작을 해서 지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번째 조기 강판이 됐고 이외에 조금씩 이제 벗어나는 공들이 생기면서 볼넷도 4개를 기록을 했고 스위퍼의 구속이 3km 정도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헛스윙률이 이 경기에서는 0%였습니다. 평균이 32.6%인데 이날은 스위퍼의 헛스윙률이 제로였고 그러니까 이 스위퍼의 배트가 나오지 않으면서
볼 카운트는 불리해지고 패스트볼 타이밍을 잡기 쉬워진 것 같아요. 다음 화이트, 류현진, 에르난데스 이 선수들은 뭐 잘 던질 투수들이죠. 잘 던져줬고 류현진 선수는 등판한 날에 평균 구속이 올 시즌 최고 평균 구속이고 특히 이제 김도영 선수 상대로 150km 루킹 삼진을 잡는 장면은 진짜 저 나이에 저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엄청 놀라운 장면이었고 가장 쇼킹한 점이 박준영 선수가 6.1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을 했는데 이 체인지업과 커브 또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빠르게 패스트볼로 승부를 하면서 박준영 선수까지 잘 던지면서 첫 경기에 왕인청 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펜을 보면 그동안 잘해왔던 이상규, 이민우 선수가 조금씩 흔들렸죠. 근데 이게 뭐 앞으로 걱정될 정도는 아니고 금방 자기 페이스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동욱 선수 활약이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수요일에는 원래 마무리였던 이민우 선수가 볼넷을 허용하자 과감하게 조동욱 선수를 투입시켰죠.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님이 평소에 보여줬던 모습에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점 차 승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정우주, 조동욱, 박상원, 이상규, 이민우 선수가 버티는 불펜은 괜찮고 이 선수들 말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야 돼요. 타자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는데 총 득점이 19점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3점이 조금 넘어요. 특히 이제 이도훈 선수가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고 문현빈 선수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좀 기복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키움과의 주말 시리즈가 심각했죠. 제가 이날 경기를 보고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쯤에는 좀 타선이 바뀌겠구나 싶었는데 일요일 경기에 바로 바뀌었더라고요. 김태현 선수가 1번으로 기용이 됐고 유민 선수가 3번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결과로서 뭐 크게 변한 건 없었어요. 일요일엔 또 9회 무사 1-3루 찬스에서 1, 2, 3번 타순인데 한 점도 만들지 못하고 경기가 끝났죠. 일요일에도 타순을 바꿔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제 저는 허인서 선수 변화구 컨택이 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타선도 바꾸고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고 이런 페이스에는 결국 좀 짜임새, 그러니까 작전, 적극적인 주루에서 흐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한화에는 이런 플레이를 해줄 선수가 10개 구단 중에 아마 가장 적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MVP를 보자면 투수는 류현진 선수, 박준영 선수 이 선수들이랑 고민을 하다가 결국 조동욱 선수에게 주고 싶어요. 모두 쉽지 않은 상황에 나와서 3.1이닝을 던졌지만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고 타자는 제가 좋아하는 이도훈 선수를 주고 싶은데 정말 이제 하위 타선에서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고 특히 김태현 선수가 이전보다 조금 식으면서 꾸준히 잘해주고 있던 이도훈 선수가 더 눈에 들어오죠. 이도훈 선수는 제 예언 올해 최소 2할 8푼 이상을 치면서 3할 쳤으면 좋겠는데 2할 8푼 이상을 치면서 커리어 하이를 쓸 것이다. 제 예언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도 10개 구단 리뷰를 한번 다 둘러봤고 다음 주도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